영화병동 24시. 오늘의 영화는 보희와 녹양.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예, 저는 사회를 맡은 김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인천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희와 녹양 이름처럼 뭔가 예, 풋풋하고 네. 청춘스러운 그 선그린의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도 꽃도 이렇게 예쁘게 잘 갖추셨네요. 뭔가 녹양의 느낌이. 예. 예. 저희 김포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공간은 해동 1950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음료 협찬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 같은 경우에는 꽃이 되는 시간이라는 예쁜 이름의 카페죠. 김포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아주 따뜻한 공간인데요. 그 꽃이 많은 공간이라서 여기에서 또 꽃 협찬이 있어서 매번 신선한 모습을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업체 감사드립니다. 보희와 녹양 예. 작년에 큰 화제였죠. 화제였나요? 네네, 아주 화제였고요. 예. 오늘 선택하게 된 이유들도 있습니다. 작년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독립영화, 예. 저예산 영화를 꼽자고 하면 많이 뜨이는 게 세 가지였어요. 그렇죠. 전 세계 상을 휩쓴 벌새가 있었고요. 예. 만만치 않게 아주 굉장한 내용으로 아주 뜨거운 연기력으로 유명했었던 윤희에게가 있었고요. 윤희에게. 예. 그만큼이나 큰 화제가 됐었던 매기가 있었습니다. 매기. 하지만은 보희와 녹양은 이 강렬한 새 작품에 비해서 약간 아주 약간 덜 화제가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짚고 나보자. 그리고 주인공이 또 네. 중1 학생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내용에 적정한 것 같습니다. 예. 보희와 녹양. 이거 주인공 이름이겠죠? 예, 주인공 이름이 네. 남학생의 이름이 보희. 네. 그 여학생 이름 같지만 네. 보희입니다. 네. 여학생의 이름이 녹양. 예. 독특한 이름이죠. 또 남자 이름 같은데 둘에 이게 바뀌어 있네요. 이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네. 독특한 자, 이름이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보희와 녹양이라는 친구가 산부인과 동기 흔히 말하는 또 같은 날 옆 병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동에서 네. 같은 날 태어난 이 두 친구인데 네. 같은 동네에 살고 네. 또 근데 이제 보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어떤 그런 설정. 그래서 어머니와 이렇게 살고 있고 반대로 녹양이 같은 경우는 녹양이를 어머니가 낳으면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네. 아버지와 그다음에 할머니랑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두 소녀의 어떤 성장 네. 이야기인데 대략의 스토리는 이제 네. 중학생이 되고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아빠가 그러니까 보희의 보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것 같아요. 어딘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뭔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뭔가 숨기시려 하고 이상하게 아빠에 대한 어떤 기록이나 사진 같은 것도 남아있지 않아.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를 찾기 위해 그 정체를 모를 아빠를 찾기 위해 벌어지는 일종의 모험. 그 모험 가운데 이제 녹양이라는 친구가 함께하고 그러면서 겪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결국에 나중에 아버지를 찾게 되는 그런 것까지 펼쳐지는데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모험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보여지는 두 학생들의 그런 좀 풋풋하고 아름다운 그런 스토리들이 영상미와 함께 잘 버무러진 그런 영화라고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드리고 싶네요. 현실적인 사이즈의 엄마 찾아 산말리를 버디무비로 찍었다. 그런 거. 그러네요. 네. 아빠 찾아 산말리. 우선 배우부터 한번 짚고 나오고. 저 일단 그 안지호 배우. 이 친구에 대한 칭찬을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게 이 친구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셨거나 혹 보실 분이라면 이제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이 친구 여기 또 나왔네.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연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형적으로 남학생이지만 전형적으로 굉장히 소심하고요. 또 섬세하고 또 여성적인 어떤 그런 무드를 이름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름과 같이. 그래서 그런 게 근데 정말 그 보기 자체였어요. 지호가 정말 저 배우 진짜 저런 성격 아니야? 거의 그런 느낌 날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쌍천만 그 관객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영화 신과 함께 2에 보면은 이 친구가 그 주지훈 씨의 아역으로 나와요. 아마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제 얘기 들으면 거기서는 굉장히 강인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그런 막 피 끓는 그다음에 어떤 짐승의 눈빛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느 그 영화에서도 캐릭터가 별로- 겹치지 예, 않아요. 겹치지 않고 또 이질감이 없게 네.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잘 소화하는 네. 예, 벌써 떡잎부터 좀 다른 네. 이런 배우라고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네. 예. 또 작년에 예. 윤가은 감독님의 우리 집. 우리 집 네. 거기서도 우리 집에서 이제 약간 사춘기 날카로운 오빠로 이렇게 나오죠. 전형적인 네. 중2병의 예. 어떤 그런 걸 또 날카롭게 표현한 예, 그런 오빠로 나옵니다. 네. 역시 예. 앞으로가 기대되네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예. 지호 친구 예, 네. 기대됩니다. 예. 선생님하고 좀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예. 지호 배우 팬들이 보시면 저 댓글 테러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또 혹시- 겸손의 말씀을. 예, 네. 지호, 자. 지호 학생이 훨씬 잘생겼죠. 자. 예. 앞으로 어떤 색깔을 가진 배우가 될지 네. 예, 정말 기대되고. 네. 예. 그다음에 여 학생 네. 예, 녹양으로 나오는 녹양. 이 친구는 조 선생님께서 네네. 제가 사실 그 친구는 잘은 네. 몰라서 네네. 예. 저도 아쉽지만 녹양이 맡았던 이 네. 배우님 김주아 예. 배우님, 아, 예, 예. 예. 김주아 배우님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자세하게 모릅니다. 예. 그분이 그 출연하셨던 배우 영화들을 보진 못했거든요. 저도 예, 사실- 단편들을 예, 하셨는데 예. 물론 필모는 있지만은 예. 그거를 이제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연기력이라던가 네. 뭐 그렇죠. 여배우로서의 아우라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네. 좋고요. 영화 자체가 주인공이 녹양 보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리고 큰 고민이 있기 때문에 활달하지 못해요. 그런데 큰 태양과 같은 활달함으로 역을 그걸 이끌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소화돼서 앞으로가 주목받는 배우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잘 모를 뿐이지 예, 네. 연기를 못 한다거나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 두 배우가 실제로 네. 어떤 영화 캠프 이런 곳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지호 배우 같은 경우는 연기자가 꿈이 아니었대요. 근데 연기를 해보니까 네. 재미가 있어서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고 네. 그다음에 이 여학생 이 이름이 뭐였죠 배우? 네. 자꾸 저희가 되게 신뢰하는 것 같아요. 네, 김주아 배우입니다. 예, 김주아 배우의 경우에는 예, 너무 자기는 되고 싶은 직업이 너무 많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내가 다 하냐. 근데 그거 다 해볼 수 있는 직업은 바로 배우 연기죠. 아니냐. 네. 배우를 하면 이런 여러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나오는 두 캐릭터를 약간 녹여놓은 듯한 예,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뭔가 머뭇머뭇하는 보이 안지호 배우는 실제로 예,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고 네. 예, 이게 너무 에너지 넘치고 사랑스러운 주아 배우의 경우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네, 예. 예, 그대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캐릭터가 설득력이 있었던 게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춘기 때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예. 있죠. 예. 주변 의식을 그 자의식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예. 과잉하게 반응하게 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어른스럽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캐릭터가 잘 어울렸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성 역할이라고 관습적으로 보여왔었던 남자가 뭐 리드한다던가 네. 활달하다던가 여성은 조신하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고 예. 오히려 현실적인 반영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배우 얘기하면서 이 영화 자체 아주 깨알 재미죠. 빼놓을 수 없는. 아이고,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등장했을 때 예. 다녔던 서현우님. 서현우님에 대해서 이 배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예. 사실 처음 등장할 때 네. 되게 단역일 줄 알았어요. 네네. 예, 이렇게 뭐 아니면 동네 약간 양아치 네. 약간 그냥 그런 이상한 껄렁껄렁한 형으로 잠깐 나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놀랍게도 이분이 예, 거의 보이와 녹양과 같은 급의 네. 예, 그런 어떤 비중과 분량과 중요도를 갖고 있는 인물로 예, 극을 이끌어가는데 네. 예, 일단 보이의 사촌 누나 외사촌 누나의 네. 동거남으로 예. 나오는데 예, 그 아버지가 없는 보이에게 약간 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형과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깨알 재미를 저희에게 던져주는 전형적인 삼촌 캐릭터죠. 삼촌 캐릭터. 예. 철없는 삼촌. 철없는 삼촌. 네. 정확하네요. 예. 맨날 그 누나한테 등 두드려 맞는 예. 씻지 않는다. 게으르다. 제가 사실 그거라서 아, 그렇군요. 제가 조카가 넷이거든요. 조카가 되시고요. 예, 근데 이제 아직 결혼도 이렇게 못 하고 있고 음. 이렇게 그런 조카들이 삼촌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 근데 왜 결혼 안 하나요, 삼촌? 예, 저희 조카들이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외숙모는 언제 데려와요? 우와, 이거 분명히 엄마가 시킨 거예요, 이거. 예, 엄마가 시킨 예,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서 예, 외숙모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나타나겠지, 얘들아. 예, 그래서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씩 주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살 금액에 따라서.
일단 아직 아이들이 네. 돈의 개념에 대해 크게 요새 수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네. 건가요? 네, 요즘에 좀 눈을 뜨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말문보다 그 예, 금액을 먼저 눈 뜬다고 보고 예,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시군요. 예, 저 요새 많이 힘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 유튜브 예. 방송에 대해서 예. 그 조카들한테도 공개할 예정이신가요? 공개를 해야겠죠. 공개하면 굉장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예. 왜 그런 재미없는 영화들만 소개하는 거죠? 네, 조카들이 사실 아직 어리거든요. 네네. 예, 재미없죠 학생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큰 조카는 그래도 이제 저희 이 유튜브 방송을 조금 받아들일 올해로 한국 나이로 1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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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0살이래도 10살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의미는 좋지만은 예. 이게 학생 그렇게 어린 학생들이 볼 정도로 뭐 편집이 굉장히 빠르다던가 레이저가 나간다던가 번개가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런 영화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영화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영화는 그만이라고 느꼈을 때 오히려 저희들이 소개해주는 이런 영화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비공개로 저희 조카들이 일단은 공개는 하시고 이제 날카로운 피드백은 받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두렵네요, 갑자기. 네. 예. 다시 영화로 삼촌 얘기. 배우 삼촌으로 돌아와서요. 예. 여기서 정확하게 삼촌 아닌 삼촌 역할을 하는 그쵸, 예. 동네 형이죠. 동네 형. 네. 와 이분의 연기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인식한 게 예. 작년에 극장에서 CGV에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오동진님의 이제 GV 섞인 상영이 있었습니다. 맞네. 거기서 전 장군입니다. 전 장군 맞네요. 살기 등등하고 네. 유명한 전 장군님이 바로 이분이죠. 거기 나오셨네. 네. 맞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필모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 이런 메이저 영화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좀 눈에 띄는 역할이 바로 남산의 부장들이죠. 남산의 부장들도 굉장히 좋은 영화고 꼭 추천드립니다. 예. 어쨌든 이 영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 일단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좀 뻔하지 않은 설정 같은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더라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갑자기 그 학생이 있어요. 반에서 꼭 괴롭히는 학생이 있죠. 그렇죠. 꼭 있어야죠. 괴롭히는 학생이 하면 나오는데 나중에 그 학생과 보이가 주먹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이가 이제 처음 깨어나는 그렇죠. 그 소심했던 보이가 맨날 성적 이름으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여기서 차마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는 그걸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는데 항상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이 노경이는 그 분에 차올라서 뭐 죽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가자 우리가 피하자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이가 한번 폭발을 합니다. 근데 폭발을 좀 할만했어요. 할만한 상황이었고 이놈이 너무 갔어요. 근데 영화 극전개성 맞을 때까지 괴롭혀야 돼요. 적당히 괴롭히다 빠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또 이 친구가 굉장히 부잣집 아들, 굉장히 부잣집 아들 설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도 있는데 나도 뉴욕 갔다 왔어. 뉴욕도 갔다 왔고 뭐 약간 허세도 있는 친구였고 약간 아나무인의 좀 그런 게 있는 친구였는데 막상 집에 갔을 때 그 이제 보이랑 그 형님이 그 매형이라고 해야겠죠. 그 형님이 같이 사과를 하러 가는데 보통 이제 예전의 어떤 느낌이었다면 이렇게 부잣집의 어떤 권위와 뭔가 이런 거 그리고 눌리고 막 약간 이런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 부잣집 엄마 아빠가 또 되게 쿨해요. 그래서 뭐 싸울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오히려 또 약간 연민의 감정도 드러내고 근데 아빠가 없어 막 이러면서 그런 설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았고 뭐 그런 것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저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카메라 구도였어요. 카메라 구도가 다른 곳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또 그 실내에서 찍는 촬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 설치가 한쪽 구석에서 광각으로 찍는 샷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좀 재미난 구도가 많이 나왔고요. 카메라 워킹 그 학생들이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앞바라 찾아가면서 골목을 누빌 때 그런 따라가는 그런 워크도 되게 좋았고요. 좋았죠. 그리고 자연광을 많이 도입을 했는데 우리 노경이죠. 노경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햇빛에 받아서 유난히 얼굴이 하얗게 빛나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촬영이
아주 매끄럽고 예. 그리고 또 예쁘고 예. 그리고 청춘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중첩되게 느껴졌던 게 녹양이 자체가 네. 이제 다큐멘터리를 음. 이렇게 하나 만들려는 어떤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네. 뭐 아주 뚜렷한 의도나 이런 건 없고 네. 그냥 자기의 절친인 네. 이 보이를 계속 찍습니다. 계속 찍으면 뭐 하나 문득문득. 건지겠지. 예, 계속 찍다 보면 뭐 하나 나중에 네. 엮어서 음. 멋진 다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엮어가는 그 장면들도 좋았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그 장면들로 네. 보이에게 네. 멋진 선물을 하죠. 음. 예, 그 은근히 좀 약간 짠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느낌도 좋았고. 저는 네. 아직까지는 예. 제가 이제 수행이 부족해서 예, 많이 김선아 프로듀서님께 듣는 이야기가 예. 네가 찍는 화면이라던가 사진이 구린 이유가 너는 대상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네. 카메라가 찍은 네. 걸로 그 피사체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찍힌 걸로 알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걸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저는 납득만 돼요. 예. 저는 납득만 되고 네. 잘하지는 못하고 저도 여전히. 예,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 네. 내가 찍는 것에 대한 네. 찍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애정이 네. 확실히 정말 드러나는 건가요? 가장 야, 그, 한국 좀 최고의 촬영 감독님은 사랑꾼인가요? 그러실 거. 동공 씨. 네. 그런 네, 것처럼 감히 그러실 예. 거라 예상해 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은 가장 못 찍는 사람은 사랑을 못 하는가? 뭐 물론 이런 주제로 갈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촬영의 결과물의 완성도는 숙련도에 비례한다. 숙련도. 예, 결국이 숙련도가 아닐까. 네. 또 김선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잘 찍는 사람은 또 사랑도 많고 타고나기 때문에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는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는데 물론 영화로 다시 돌아가면 촬영이라던가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숙련도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쵸. 촬영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뭐 굳이 정답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네. 최선의 것이 나오겠죠. 네. 예, 찍고자 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그다음에 숙련도와 네. 예. 정말 좋은 게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영화 교육이라던가 찍는 걸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도 있고 좋은 내용으로 지금 보면 너무 반가워요. 또 이런 영화가 잘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고 그리고 회자가 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아주 드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뛰어난 배우들이 갑자기 심장 현상이 일어났네요. 그 뛰어난 연기력이 있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밑바탕이 돼서 이게 가능했다고 보고요. 예. 저희 동등하게 가르치는 중1 학생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 저희들 학생들은 훨씬 더 순수하고요. 자아가 강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이 뭐 두 배우는 워낙 이제 또 배우라서 그렇지만 또 이 영화 안에서 그리고자 했던 두 소녀는 지금 딱 말씀하셨던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정도의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정말 중간중간에 영화 중간중간 저 또 좋았던 건 그 정말 빵하고 웃음이 터지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은 영화예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단역으로 나오셨던 분들 이제 그 보이랑 노양이가 막 모험처럼 찾아갈 때 처음에 그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술에 많이 취하셨던 너무 리얼하고요. 그 한술 하시는 것 같아요. 짧은 시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과거에는 이렇게 얼굴 얘기하실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거 재밌었고 그다음에 아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은 보희가 약간 좀 겁이 많고 그리고 마음은 뭐 대외적으로 녹양에게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은 녹양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어른스러운 캐릭터거든요. 근데 술 드시던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 후보자에 대한 이제 전화번호 달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집 안에 있는 커튼을 치기 시작하니까 도망 나왔어요. 저 사람 너 모르겠어? 저 사람이 우리 납치하려고 했어라고 하면서 과연 그분은 왜 커튼을 쳤을까요? 그러게요. 네. 왜 우선 커튼을 저도 쳤을까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는데 그 누구도 밤에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형광의 물질로 뭘 쓴다던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굳이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공간이었지만은 그 옥상방이었죠, 옥탑방이었죠. 더 안 들어오게 커튼을 치기 시작하고 특별히 납치하려는 기색은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은 납득할 만한 커튼을 치는 이유가 없어요. 집안의 전체 커튼을 이렇게 다 치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천천히 별 생각 없고 비틀비틀하면서 그분은 물리력 자체도 두 학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납치한다고 해서 데리고 갈 곳도 없고 옥탑방인데 근데 왜 커튼을 쳤는가? 그러네요.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나중에 꼭 감독님께 혹시 물어볼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감독님들이 정해진 대사가 있어요. 모든 예술가들이 그러는데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생각한 게 맞습니다. 네. 그런 거를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특별한 의도는 없었고요. 그래야만 했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라고 이유가 없다 파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은 예. 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유가 없는데 예.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시는 분하고 예.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둘 외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또 숨겨진. 네네 많이- 있을 수도 예. 있는데 예, 대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네. 지구에서 보면 허탈합니다. 그러게요. 네.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네. 역시 좀 생각하신 게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왜 이렇게 하냐면은 예. 뭐랄까 극 자체의 내용을 예. 위해서는 예. 이거는 의문이었어요. 과연 녹양이 필요했나? 녹양이 필요했나? 네. 그 이야기 자체를 끌고 가는 데는 보이만 있으면 되는데 녹양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 드라마에서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한테 너 그 사람 어땠어라고 속마음을 꺼내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장치로만 쌓이는 그 동네 동성 친구 있잖아요. 예. 거의 그런 역할에 가까웠었거든요. 왜냐면은 예. 소심한 보이가 아빠를 찾아가는데 그 심정을 아주 섬세하게 연기로 표정 얼굴이라던가 아니면 예.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데 예. 그게 다이렉트 전달되진 않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얘기를 끌어내줄 속마음 끌어내줄 사람이 필요했고 결국에는 녹양의 역할은 대부분은 뭐 그때 왜 그랬어 왜 그러는 거야 결국에는 속마음을 주인공이 이제 보이의 마음을 끄집어내는 역할일 뿐이다. 예. 그래서 투탑 주인공으로서는 예. 뭔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큰 거는 이 예. 태양과 같은 에너지였죠. 그쵸. 그래서 영화 이름 제목 자체가? 예. 영화 제목도 결국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예. 영어로 된 제목이 더 보이 앤 더 보이 앤 네. 선샤인 그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네. 딱 녹양의 어떤 정체성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녹양이 어떤 네. 걸 부여를 하자면 어떤 가족의 네. 그런 정의에 있어서 요즘 이게 제가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의 그런 순수 혈통에 의한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정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을 나누는 아버지는 아니었잖아요. 예, 생물학적인 아버지요. 생물학적인 아버지였을 뿐이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말씀드리자면 동성애자였던 아버지인데 네. 그 동성애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이 아들이었던 보이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또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성숙함이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 보이 네. 그리고 그 매형이라고 할 그 네. 형과 그 외 사촌 누나라고 할 만한 네. 오히려 그런 존재들이 네. 어떻게 보면 2020년 예 신세대 가족이다. 보이에게는 네. 오히려 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지 않나 네. 좀 그런 의미로서 네. 보이가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녹양 네. 한 명의 소년 그 나무 같은 소년이 소녀. 성장을 그러니까 보이 예, 보이. 이 소년이 예. 성장을 할 때에는 네. 나무가 성장을 할 때는 정말 그 푸릇푸릇한 해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필요한 정말 존재로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그 녹양이로 인해 네. 이제 약간 소심함을 깨고 이렇게 불우에 대해 주먹도 날릴 수 있는 예. 약간 그런 걸로서 좀 의미가 있는 역할이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이 설득력이 예. 있는 게 극 초반에 음. 지속해서 친구들이 계속 그래요. 예, 놀리는 게 그쵸. 왜 보이와 노양 너희들은 언제나 함께 있냐라고 예. 하는데 본인들도 언제 하나 함께 있어서 이유는 모르지만은 예. 정말 가족인 거죠. 예. 가족 중인데 이제 예. 성이 다르고 예. 그리고 뭐 학교를 같이 다닌다. 예. 뭐 보이지 실제적으로 정말 진짜 가족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감독님 자체도 네. 보이랑 녹양이에게 어떻게 보면은 남녀이니까 네. 또 포옹을 하는 씬도 있고 음. 애들에게서 놀려대는 씬도 있는데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녀로서 어떤 갑자기 로맨스가 피어나서 뭐 뽀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없고 예, 그렇죠. 일체 어떤 그 둘이 나누는 우정과 애정과 어떤 뭐 스킨십의 예. 그런 게 정말 그냥 따뜻한 네. 동반자 마치 형제 가족. 같은 느낌이 네, 있어요. 약간 그런 예. 느낌도 있고 그런 거를 묘하게 이렇게 의도하셨던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예. 2020년에 대해서 네. 신가족의 형태. 우리가 어렸을 때 바라보던 2020년에는 그렇죠. 이제 예. 원더키디처럼 노노랑 놀면서 우주보험을 해야 되는데 가족의 형태가 바뀌었군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좀 재미있었던 장면이 또 있었다면 저는 이
요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너네 둘은 도대체 무슨 관계야 할 때 어. 녹양이가 얘기하죠. 여자인 녹양이가 우리 불알 친구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장면이 예, 예. 너무 재밌었어요. 노경의 캐릭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도 있었죠. 예. 전화를 맨 처음에 하는데 보이 섬세한 보이는 야 너 똥 싸면서 전화하냐? 물 내리는 예, 소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털털하고 어떻게 보면 털털하고. 성의 구분이 없고 예. 그리고 거리낄 게 없다. 예. 예, 예. 그런 캐릭터죠. 예, 저 불알 친구지. 예, 기억에 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딴 얘기인데 예. 그 제가 초등학교 교사잖아요. 네네. 제가 초등교사인데요. 저 6학년 지도를 주로 많이 했어요. 네. 이제 6학년 아이들끼리 막 싸우다가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서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중2병이냐? 오. 저는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네. 6학년인데 네네네. 그 중2는 형 누나들이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중2병이야. 네. 전 여기서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음. 우리 불알 친구예요. 약간 어떤 엄마, 느낌인지 예, 밸런스하면서 예. 그런 게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네. 요즘 학생들하고 우리 제가 어렸을 때랑 좀 다르다고 느꼈던 거는 학생들한테 최악의 욕은 관심 종자라는 거였어요. 관종. 예. 그것도 다른 게 매해마다 학생들은 매해마다 다르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은 또 관심 종자라는 게 최악의 욕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또 욕이 아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예. 요즘처럼 SNS나 네, 어떤 맞습니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뭐랄까 당연시되고 예, 당연시되고 예, 활달하게 자라는 네. 학생은 부러운 거고 박수 예, 쳐주고 예. 오히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놓고 네. 특히 뭐 연예인들 중에 이제 몇몇 연예인은 나는 관종이야. 맞습니다. 연예인은 다 관종이지. 예. 이런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예. 2019년에는 이게 관종이 욕이 아닌데 네.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 2017년엔 최악의 욕이었거든요. 서로 관종이라고 하고 쟤는 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야, 이 정도로 네, 맞아요. 서로 다르게 변하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너 중2병이냐 음. 이거 이전에 너 관종이냐 네네.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보이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대사를 날렸던 것 같아요. 네. 꼭 뭐 해야 돼요? 이게 되게 네. 영화로 관통하는 주제죠. 예, 이게. 그렇죠. 그 어른들의 어떤 사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대체 넌 뭐가 되려고 해? 도대체 너 꿈이 뭐야? 넌 뭘 하려고 예. 그러는 거야?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쿨하게 네. 꼭 뭘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을 이렇게 쿨하게 날려주는 네. 대답해주는 보이의 모습. 요즘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좀 중요하고 예. 어른들도 그렇게 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학생 때도 그다지 생각할 만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으면서 꿈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뭔가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요. 요즘 학생들에게 이제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중에 그거죠. 확실히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면 굳이 목적이 없어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특별히 나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님들 메인 배우님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아쉽지만 또 보희 엄마에 대해서 아직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보희 엄마가 신동민님. 신동민님이 이제 보희를 혼자서 키우면서 미용실을 경영을 하시죠. 그렇죠. 네. 굉장히 현실감 있는 네. 그 어떤 싱글맘의 네. 역할을 되게 잘 연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네.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애정과 연민과 안쓰러움 이런 것도 잘 표현되는 동시에 깨알 어떤 웃음 포인트로서 나왔던 또 어머니의 어떤 그런 것들까지 머리를 깎는 그렇죠. 헤어샵. 머리를 깎지 잘 못하시는 네. 헤어샵 원장님. 네. 재밌었고.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엄마로서는 얘기할 수 없어서 크면 얘기해줄게라고 계속 보이의 요구를 거부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인내 한계에 봉착해서 그 사춘기 남자 아들하고 좀 싸우게 되죠. 그때 그 짜증 섞인 옐링을 들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이제 필모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우리 이선균님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에 가득 찬 형태로 이제 영화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동생 역할로 나와요. 그렇군요. 어머님이 이게 상중인데 오빠는 당연히 사람을 하나 치워 죽여서 자동차 끌고 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타파하려고 하고 그 상황이 여동생으로서는 오빠는 자기 책임도 못 지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오빠한테 막 닥달을 하죠. 그런 장면이 이제 보희를 닥달하는 장면하고 오버랩되면서 이런 짜증 섞인 연기 잘하시는구나. 짜증 섞인 연기.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의 어떤 역할도 이제 그런 보이의 어떤 스토리상의 중요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가족의 관점에서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분을 이렇게 만나는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영화 말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수중으로 물로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약간 판타지 같은 아빠와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네. 생부 아빠와 포옹을 하는데 그 아빠가 남겨놨던 그림 엽서들이 이렇게 흩날리는 그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어떤 판타지 동화 같은 느낌의 씬이었는데 그 씬이 그런 걸 확실히 상징한다는 느낌이 좀 저는 오더라고요. 아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 아버지를 보내는 네.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고 네. 그 이후에 확실히 이제 보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를 하죠. 그 아저씨 그 아저씨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안 만난다니까 쿨하게 네. 다시 만나 엄마.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볼 때 이제 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현재 학생들에게 어떤 삶의 목표와 네. 그다음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끔 하는 동시에 또 가족의 현재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한 번쯤 되새겨보고 짚어보게끔 하는 네.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한국 독립 영화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을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또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는데요. 터부시 된다. 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네.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일보하면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윤희에게라는 영화도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영화 소재나 아니면 그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한국 영화의 또 강점이고 다른 해외 영화보다도 훨씬 더 풀어내는 방법에서 굉장히 세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저 한국 영화를 정말 되게 좋아해요. 네. 한국 영화를 좀 많이 봐요. 네. 저도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 90년대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이 나와서 동양인은 쏴 죽이는 그런 영화들이었어요 다. 네 그런 영화들 와중에서 돈도 많이 들었으니까 내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영화 봐야지. 독립 영화 보면은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배경음악도 없고 아무도 안 죽고 하니까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계속 바뀌게 되죠. 예전에도 뭐 90년대 한 초반에는 역시 서양 영화지 그런 게 있다면은 한국 영화의 완성도가 계속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저변 자체가 굉장히 뭐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영화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한국 영화로 저도 점점 더 눈을 돌리게 되고 많이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건 그 어떤 예술의 속성 자체가 너무 거대 담론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예술 하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러나 기존에 있지 않았던 뭔가 다른 것,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현 시점에서의 예술로서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 영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여전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죠. 근데 어떤 스토리나 결론을 맺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소 뻔한 다 예측할 수 있죠. 예측 가능하고 뻔하고 다소 진부한 이런 게 아직도 많은 반면에 한국 영화의 강점은 굉장히 좀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그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면서도 다 영화를 본 이후에는 좀 끄덕끄덕하게 되고 여운이 있고 뭔가 생각하게 되는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우리 한국 예술에 영화의 부합한다고 보는 그래서 저는 그 예술의 어떤 본연의 그 조건을 이 조건은 물론 제가 그냥 생각한 조건입니다. 거기 이렇게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다.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 작년에 100주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새 100년을 정말 파이팅하면서 전 세계를 또 선도하고 압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영화 많이 보는 사람이 없고요. 그 이유가 당연히 볼만한 영화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이런 방송이 생기는 것처럼 영화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영화라는 건 누군가의 진짜 뭐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천재 감독이 하나 진짜 뛰어난 작품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저변 자체, 인식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감독들이 여러 작품을 하고 활동하고 그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들이 나오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영화 아주 사랑하고 재밌습니다. 오늘 우리 되게 거대 담론을 좀 다루고 거대 담론이요?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예예. 딴 얘기를 해볼까요? 예, 국소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할 네, 시간이 예. 되지 않았나. 사람마다 한국에서 90년대에서 영화가 예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따라서 나온 게 광고가 예술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예술을 순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예. 개나 소나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장벽을 딱 치셨거든요. 예. 근데 예술이란 정의는 그때부터 되게 모호했어요. 그쵸, 예. 예. 자, 영화는 예술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는데 광고는 예술이다. 전 예술이라고 봐요. 네. 예, 저는 좀 더 오히려 이걸 넓혀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가 저 또 교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학생들이나 우리 삶 속에서 네. 그냥 아주 우리의 어떤 감정에 혹은 정신에 조금의 변화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작은 순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예술인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정말 그 모든 순간들의 감흥과 네. 그런 것들이 예술이라고 저는 네. 이제 좀 광의의 이런 측면에서 네. 충분히 다 예술이라고 할 만하지 이야. 않나라고 좀 저는 이렇게 넓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예술이세요, 조 선생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술 자체이십니다. 네. 예. 우리 타짜에서도 나오잖아요. 삶이 예술이다. 삶이 예술. 예. 그런 얘기 나오고요. 예.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이 싫어하는 서로 머리를 쏴죽이는 그 게임들이 있습니다. FPS 게임이라고 하나요? 그 게임에서도 기가 막힌 헤드샷이 나오면 서로 외쳐요. 예술이다. 예술. 이런 부분까지 예. 내려가면 이제 예, 설득력이 떨어지나요? 저 그거는 한 번 더. 네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이 골프 가셨을 때 예. 나이스 샷이 나오면은 나이스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술이다. 저 되게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예. 저 농구랑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예. 자주 얘기해요. 딱 멋진 골 나오면 예술. 예술이다. 대박. 네, 정말 예술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보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플레이하는 사람 큰 감동을 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누군가 나를 넘어 어느 누군가와라도 그거를 감흥을 공유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김선원 선생님의 요리가 예술이고 주차 솜씨가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주차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 평화를 위해 이렇게 미리 멘트 치시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만 짚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다른 건 언급 안 해요? 자,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많은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보이와 녹양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회 특집 10회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10회. 구독, 좋아요.